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했던, 동시에 가장 통쾌했던 일주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하죠.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위험할 수 있다고. 저는 그게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진짜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걸 몸소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 그날 밤 제 직감을 무시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했을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주일 전 목요일 밤, 정확히는 11월 16일 밤 9시 30분이었어요. 저는 강남에 있는 IT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프로젝트 마감 때문에 야근이 길어졌거든요. 동료들은 이미 다 퇴근하고 사무실엔 저 혼자만 남아 있었어요.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마지막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는데 문득 시계를 봤어요. 벌써 9시 30분. 아, 오늘도 늦었네. 남편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결혼 10년 차지만 저는 항상 남편한테 미안함을 느꼈거든요. 제가 커리어 우먼이라서 집안일을 많이 못해주는 편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전화를 걸었어요. 저녁은 먹었는지, 혹시 배고프면 제가 뭐 사가지고 갈까 물어보려고요. 여보, 나야. 전화를 받는 남편의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평소 남편은 제 전화를 받으면 항상 밝은 목소리로 여보하고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여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마치 무슨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요. 응, 나. 왜 그래? 목소리가 이상한데? 아니야. 괜찮아. 근데, 지금 어디야? 이상했어요. 남편이 제가 어디 있는지 물어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항상 제가 먼저 지금 퇴근해 하고 알려주는 편이었으니까요. 회사, 아직 일 끝 안 났어. 왜? 그래. 그럼, 언제쯤 집에 와? 정말 이상했어요. 남편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느껴졌거든요. 마치 제가 빨리 집에 오면 안 되는 것처럼.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면 도착할 것 같은데.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언제 오나 싶어서. 그래. 그럼 저녁은 먹었어? 응, 먹었어. 너도 빨리 끝내고 와. 전화를 끊었는데 뭔가 찝찝했어요. 10년을 함께 산 남편인데 목소리만 들어도 기분을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었어요. 처음엔 혹시 깜짝 파티라도 준비하는 건가 싶었어요. 다음 주가 제 생일이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친구들을 집에 불러서 준비하고 있나 싶었죠. 하지만 뭔가 그런 느낌이 아니었어요. 남편 목소리엔 설렘이 아니라 두려움이 담겨 있었거든요. 저는 컴퓨터를 끄고 가방을 챙겼어요. 보고서는 내일 아침에 마무리하기로 하고요. 왠지 모르게 빨리 집에 가봐야 할 것 같았어요. 회사를 나와서 지하철역으로 향했어요. 평소처럼 2호선을 타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죠. 지하철 안에서도 계속 그 생각만 났어요. 남편의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제가 언제 집에 오냐는 그 질문. 무슨 일이지? 지하철이 홍대 입구역을 지나고 신촌역을 지나고 이대역을 지났어요. 우리 집은 아현역 근처였어요. 몇 정거장만 더 가면 도착하는 거죠. 그런데 신촌역을 지나면서 갑자기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었어요. 마치 집에 가면 안 될 것 같은, 뭔가 끔찍한 일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충동적으로 결정했어요. 한 정거장 전에 내리기로요. 이대역에서 내렸어요. 사실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행동이었죠. 그냥 집에 가면 되는 건데 왜 일부러 한 정거장 전에 내리는 걸까요? 하지만 그때 제 직감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뭔가 이상하다고, 조심해야 한다고.
역에서 나와서 택시를 잡았어요. 평소엔 아끼느라 택시를 잘 안 타는데 그날은 달랐어요. 빨리 집에 가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정문으로 들어가고 싶지는 않았어요. 기사님, 아현동 우성 아파트 뒷문으로 가주세요. 우리 아파트는 앞뒤로 문이 2개 있었어요. 보통은 앞문을 쓰지만 뒷문으로도 들어갈 수 있었죠. 택시 안에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왜 이러지? 과민 반응 아닌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계속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어요. 아파트 뒷문에 도착했어요. 택시비를 내고 내렸죠. 밤 공기가 차갑게 뺨을 스쳤어요. 11월 중순이라 꽤 추운 날씨였거든요.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가면서 우리 집 쪽을 올려다봤어요. 17층이었어요.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거실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죠. 남편이 거실에 있나 보네. 엘리베이터 앞에 섰어요. 버튼을 누르려다가 손을 멈췄어요. 잠깐, 만약 정말로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엘리베이터는 층수가 표시되잖아요. 17층에서 멈추면 누군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결정했어요. 계단으로 올라가기로요. 17층까지 계단으로요. 평소 같으면 절대 안 했을 선택이었어요. 저는 운동을 별로 안 해서 체력이 약한 편이거든요. 5층만 올라가도 숨이 찰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뭔가에 홀린 듯이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1층, 2층, 3층. 숨이 차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6층, 7층, 8층. 다리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평소에 안 쓰던 근육을 쓰니까 금방 피로가 왔죠. 10층쯤 됐을 때 잠시 멈춰서 숨을 고르며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이거 진짜 오버 아닌가? 하지만 계속 올라갔어요.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갈 수도 없고 무엇보다 제 직감이 계속 경고하고 있었거든요. 12층, 13층, 14층. 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11월이라 추운데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숨소리가 거칠어졌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15층, 16층. 거의 다 왔어요.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계속 올라갔어요. 그리고 드디어 17층에 도착했어요. 복도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삐걱거리는 소리가 날까봐 천천히, 아주 천천히 열었죠. 복도는 조용했어요. 우리 집은 1703호였어요. 엘리베이터에서 왼쪽으로 쭉 가면 나오는 집이었죠. 복도를 조심스럽게 걸어갔어요. 발소리가 나지 않게 발끝으로 걸었어요. 1701호, 1702호를 지나서 1703호 앞에 섰어요. 현관문 앞에 서자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남자 목소리였어요. 남편이었죠. 그런데 누군가와 대화하고 있었어요. 정말로 오늘 하는 거야? 남편 목소리였어요. 응. 오늘 밤에 끝내야 해.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여자 목소리였어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여자? 우리 집에 여자가 있다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렸고 입이 바짝 말랐어요. 설마 바람 피우는 건가?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대화 내용이 보통 불륜 관계의 대화 같지 않았거든요. 혹시 들키면 어떡해? 남편 목소리가 불안해 보였어요. 들킬 리 없어. 완벽하게 준비했잖아. 여자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그래도 걱정 마. 아무도 모를 거야. 사고로 보일 테니까. 사고?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가방에서 열쇠를 꺼냈어요. 최대한 조용히 문을 열었죠. 현관문이 열리자 거실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곳에 서 있는 2 사람이 보였어요. 남편 준혁이, 그리고
제 친언니 수경이. 언니. 제 목소리를 듣고 두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남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언니는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어요. 수진아, 언니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너 왜 벌써 왔어? 왜 벌써 왔냐고요? 여기가 내 집인데요? 여기가 내 집인데 내가 왜 오면 안 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남편이 한 걸음 다가왔어요. 여보, 이건 이건 뭐야? 제 눈이 거실 테이블로 향했어요. 테이블 위에 서류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어요. 가까이 다가가서 봤어요. 맨 위에 있는 서류에 제 이름이 보였어요. 피보험자 한수진. 생명보험 서류였어요. 손을 뻗어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자세히 읽어봤죠. 보험 가입 날짜 6개월 전. 보험 금액 10억 원. 수익자 배준영 남편. 10억? 이게 뭐야? 제가 물었을 때 남편이 얼른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이건 오해야. 그냥 만약을 대비해서 든 거야. 우리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만약을 대비해서 10억짜리 생명보험을. 평소에 우리는 생명보험 같은 거에 관심이 없었어요. 남편도 저도 건강했고 아직 젊었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10억짜리 생명보험이라고 서류를 더 뒤져봤어요. 그리고 그 밑에서 또 다른 서류를 발견했어요. 장례식장 예약 확인서. 예약자 배준혁. 예약 날짜 11월 17일. 11월 17일. 내일이었어요. 이것도 만약을 대비한 거야? 제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갔어요. 남편과 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서로를 쳐다볼 뿐이었죠. 침묵이 흘렀어요. 길고 무거운 침묵. 그 침묵 속에서 저는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남편과 언니가 저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보험금 10억을 타기 위해서. 그리고 이미 장례식장까지 예약해 놓았다는 것. 그 말인즉슨 오늘 밤 저를 죽일 계획이었다는 거죠.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왜? 겨우 그 한마디만 할 수 있었어요. 왜 이러는 거야? 언니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한숨을 길게 내쉬더니 소파에 앉았어요. 마치 모든 걸 포기한 사람처럼요. 미안해, 수진아. 미안하다고? 하지만 우리도 살아야 해. 무슨 소리야? 언니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눈물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어요. 나 이혼했어. 뭐? 3개월 전에. 충격이었어요. 언니가 이혼했다고? 왜 저한테 말하지 않았던 거죠? 왜 말 안 했어? 창피해서. 언니 남편, 그러니까 형부는 유명한 정형외과 전문의였어요. 강남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고 돈도 많이 벌었죠. 언니는 늘 자랑스러워했어요. 성공한 의사와 결혼했다고. 형부가 왜? 바람 폈어. 20대 간호사랑. 전형적인 스토리였어요. 중년에 성공한 남자가 젊은 여자에게 빠지는. 그래서 재산 분할하면서 빚이 생겼어. 빚이 5억. 5억이라는 숫자가 너무 커서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형부가 재산을 다 숨겼어. 명의를 다 빼돌려놓고 빚만 내 명의로 남겨놨어. 변호사 비용도 엄청 들었고. 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애들 학비도 있고 애들 학원비도. 너도 알잖아. 우리 애들 외고 다니고 있는 거. 그게 얼마나 돈이 많이 드는데.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를 죽이기로 한 거야? 언니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남편이 끼어들었어요. 나도 사정이 있어, 수진아. 무슨 사정? 빚. 또 빚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무슨 빚? 주식.
투자 실패했어. 얼마나? 4억. 4억. 결혼 10년 동안 저는 악착같이 돈을 모았어요. 제 월급 전부를 저축했고 남편 월급으로만 생활했죠. 남편이 IT 회사 과장이라 월급이 괜찮았거든요. 그렇게 모은 돈이 3억 정도 됐어요. 언젠가 집을 사려고 모은 돈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4억 빚이 있다고? 내가 모르게 주식을 한 거야? 미안해. 원래는 돈을 벌려고 했던 건데, 얼마나 잃은 건데 4억이 돼? 처음에는 좀 벌었어. 그래서 더 투자했는데, 갑자기 폭락해서, 전형적인 주식 투자 실패 스토리였어요. 그래서 나를 죽여서 보험금으로 갚으려고 했던 거야? 남편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침묵이 답이었죠. 그리고 언니는 5억, 너는 4억. 그럼 합쳐서 9억이네. 보험금 10억에서 9억 쓰고 1억은 나눠 가지려고 한 거야? 여전히 대답이 없었어요. 대답해.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정말로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그 자리에 앉아서 지난 6개월을 떠올렸어요. 생각해보니 신호들이 있었어요. 제가 눈치채지 못했을 뿐이죠. 6개월 전 남편이 갑자기 생명보험을 들자고 했던 것. 여보, 우리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만약을 대비해야 하지 않을까? 그때 저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남편이 우리 미래를 생각해 주는 것 같아서 고마워했죠. 그래, 좋은 생각이야. 얼마짜리로 할까? 10억 정도면 적당하지 않을까? 10억? 너무 큰 거 아니야? 요즘 물가도 오르고 병원비도 비싸잖아. 만약 큰 병에 걸리면 10억도 금방이야. 그때 저는 남편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보험 서류에 서명했죠. 제 죽음에 대한 계약서예요. 그리고 3개월 전부터 언니가 자주 우리 집에 놀러 왔던 것. 수진아, 오늘 저녁 같이 먹자. 내가 갈게. 언니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동생 얼굴이 보고 싶어서. 처음엔 반가웠어요. 언니랑 사이가 좋았거든요. 하지만 너무 자주 오니까 조금 이상했어요. 언니, 요즘 왜 이렇게 자주 와? 동생 집이 편해서 자꾸 오게 되네. 우리 집은 애들 때문에 시끄럽잖아. 그때 저는 그냥 언니가 제 집을 좋아하나 보다 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언니는 저를 관찰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 생활 패턴을, 제 일정을, 제 습관을. 저를 죽이는 가장 완벽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요. 그리고 한 달 전 남편이 등산을 가자고 했던 것. 여보, 이번 주말에 등산 갈까? 요즘 운동 부족인 것 같아. 저는 등산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힘들거든요. 나 등산 별로인데. 그래도 건강을 위해서는 운동을 해야지. 같이 가자. 남편이 계속 졸라서 결국 가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 주 제가 감기에 걸려서 못 갔죠. 여보, 미안. 몸이 안 좋아서 다음에 가자. 그래, 어쩔 수 없지. 남편이 아쉬워하는 것 같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등산 가서 저를 추락사고로 위장하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제가 감기 걸려서 계획이 틀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은 거고요. 욕조에서 익사.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어요. 남편과 언니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어떻게 할 생각이었어? 제가 물었어요. 뭐, 어떻게 나를 죽일 생각이었냐고. 언니가 가방을 봤어요. 거실 한쪽에 놓여 있는 큰 가방이요. 천천히 일어나서 가방 쪽으로 갔어요. 그리고 가방을 열었죠. 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약병이었어요. 이게 뭔데? 수면제. 수면제. 오늘 저녁에 너한테 먹일 생각이었어. 어떻게? 저녁국에 넣으려고 했어. 남편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잖아.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 다음엔 욕조에서. 익사한 것처럼 만들려고 했어.
정말 치밀하게 계획했던 거예요. 수면제로 저를 재운 다음 욕조에 넣고 그러면 완벽한 사고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장례식장도 예약해놨고 그래. 보험금도 받고 완벽한 계획이네. 제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남편이 갑자기 제 발을 붙잡았어요.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정신이 나갔었어. 정신이 나갔다고? 응, 빚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그러다가 언니한테 상담하게 됐고 언니가 끼어들었어요. 나도 빚 때문에 미치기 직전이었어. 그래서 우리 둘이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그래서 나를 죽이기로 한 거야? 둘 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그리고 결정했어요. 경찰에 신고해야겠네. 제가 휴대폰을 꺼내자 남편이 벌떡 일어나서 제 손을 잡았어요. 안 돼. 제발. 왜 안 돼?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수진아, 제발. 우리 생각 좀 해줘. 우리 생각?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생각을 해달라고? 내 생각은 안 했으면서 언니도 무릎을 꿇었어요. 동생아, 제발. 나 감옥 가면 애들은 어떡해? 우리 민수랑 지혜는? 언니 아이들 이름이었어요. 중3, 고1이었죠. 언니도 나 죽일 때는 조카들 생각 안 했잖아. 정말 미안해. 정말, 정말 미안해. 언니가 바닥에 이마를 대고 빌었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이런 생각 안 할게.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아, 이 사람들은 진짜로 반성하지 않는구나.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생각보다는 들켰다는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빌고 있는 것도 진심으로 미안해서가 아니라 경찰에 잡혀가기 싫어서죠.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좋아. 남편과 언니가 동시에 고개를 들었어요. 희망에 찬 눈빛으로요. 경찰에는 신고 안 할게. 정말? 대신 대신?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 남편이 물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다리가 후들거려서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너희가 세운 계획 그대로 실행할 거야. 뭐, 둘 다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내가 죽은 것처럼 만드는 거야. 무슨 소리야, 그게. 제가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밤 계획대로 해. 수면제도 국에 넣고, 나를 욕조에도 넣고, 그리고 119에 신고하는 거야. 하지만 너는 나는 진짜로 죽지 않을 거야. 언니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어떻게? 수면제는 내가 안 먹을 거니까. 연기만 할게. 졸린 척하고 욕조에서 의식 잃은 척하는 거지. 그럼 구급대원들은? 그 사람들 앞에서도 연기할 거야.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남편이 고개를 저었어요. 말도 안 돼. 의사들이 금방 알아챌 텐데.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어쨌든 너희는 계획대로만 하면 돼. 왜 그렇게 하는 건데? 제가 차갑게 웃었어요. 너희들이 진짜로 어떤 사람들인지 세상에 보여주려고. 무슨 뜻이야? 보험 사기와 살인 미수. 그리고 저는 언니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불륜. 언니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뭐, 너희 둘 관계 있지? 침묵이 흘렀어요. 어떻게? 6개월 동안 너무 자주 만났어. 그리고 너희가 나누는 눈빛도 이상했고, 사실 저는 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추측은 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추측이 맞았어요. 둘의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언제부터? 3개월 전부터 언니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이혼하고 나서 너무 힘들어서 준혁이한테 상담하다가 그래서 내 남편이랑 잤다는 거야? 미안해.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친언니가 제 남편과 바람을 피웠다니.
좋아. 그것까지 포함해서 다 폭로할 거야. 수진아, 제발. 대신 너희가 내 말대로만 하면 경찰엔 신고 안 할게. 정말? 응. 대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야 해. 남편과 언니가 서로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우리가 할게. 다음 날 저녁이 됐어요. 남편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평소에는 제가 하는데 그날은 남편이 한다고 했죠. 여보, 요즘 피곤해 보여서 오늘은 내가 할게. 연기가 정말 자연스러웠어요. 제가 몰랐다면 정말로 남편이 저를 배려하는 줄 알았을 거예요. 주방에서 남편이 요리하는 걸 지켜봤어요. 된장찌개를 끓이고 반찬을 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화장실에 간 사이 된장찌개에 무언가를 넣는 걸 봤어요. 문틈으로 살짝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작은 약병에서 흰색 가루를 꺼내서 국에 넣었어요. 수면제였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진짜로 하는구나. 어제 그렇게 빌더니 오늘 또 계획대로 하려고 하네. 화장실에서 나왔어요. 다 됐어? 응. 이제 먹자. 식탁에 앉았어요. 밥과 반찬, 그리고 된장찌개가 차려져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맛있게 먹었을 식사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죠. 맛있겠다. 저는 밥을 떠먹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계속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국도 먹어. 응, 국그릇을 들었어요. 하지만 입에 대지 않았어요. 대신 냄새만 맡는 척했죠. 왜 안 먹어? 너무 뜨거워. 그럼 잠깐 식혀. 응, 밥만 먹으면서 반찬을 집어 먹었어요. 남편은 계속 제가 국을 먹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이제 식었을 텐데 국 먹어. 응, 국그릇을 들었어요. 하지만 역시 마시지 않았어요. 대신 숟가락으로 국물을 조금 떠서 입 근처에만 가져갔다가 다시 놓았어요. 왜 자꾸 안 먹어? 남편 목소리에 짜증이 섞이기 시작했어요. 배가 별로 안 고파서 다이어트 중이야. 다이어트? 갑자기? 응, 요즘 살 좀 쪄서 그래도 국물이라도 먹어야지. 나중에 먹을게. 남편 표정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어요. 너무 티가 나니까요. 식사를 마쳤어요. 그리고 거실에서 TV를 봤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졸린 척하기 시작했어요. 왜 이렇게 졸리지? 피곤한가 보다. 응, 진짜 졸려. 오늘 일찍 자야겠다. 남편이 제 얼굴을 유심히 쳐다봤어요. 수면제가 안 들어갔는데 왜 졸려 하지? 하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연기했어요. 먼저 씻을게. 너무 졸려서 그래, 씻어. 욕실로 들어갔어요. 문을 잠그고 한숨을 쉬었어요. 진짜로 하는구나. 진짜로 나를 죽이려고 하네. 거울을 봤어요. 창백한 얼굴이 비쳤어요. 두렵고 화가 났지만 침착해야 했어요. 이건 제가 계획한 일이니까요. 욕조에 물을 받기 시작했어요. 따뜻한 물이 욕조를 채워갔어요. 물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정말로 할 수 있을까? 이 연기를?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어요. 이미 시작된 일이었으니까요. 옷을 벗고 욕조에 들어갔어요. 따뜻한 물이 몸을 감쌌어요. 평소 같으면 기분 좋았을 텐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괜찮아? 남편 목소리였어요. 대답하지 않았어요. 여보, 다시 노크 소리. 이제 시작할 때가 됐어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욕조에 몸을 담그고 눈을 감았어요. 숨을 얕게 쉬기 시작했어요. 거의 안 쉬는 것처럼요. 요가를 5년 동안 배워서 호흡 조절이 가능했어요. 복식 호흡으로 아주 천천히,
아주 얕게 숨을 쉬는 거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남편이 들어왔어요. 발소리가 가까워졌어요. 여보, 깨. 남편이 제 어깨를 흔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반응하지 않았어요. 여보, 수진아. 목소리가 커졌어요. 남편이 제 손목을 잡았어요. 맥박을 확인하는 거죠. 저는 완전히 긴장을 풀었어요. 맥박이 최대한 약하게 뛰도록요. 이런, 남편이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서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 와. 빨리. 20분 후 언니가 도착했어요. 어떻게 된 거야? 국을 안 먹었어. 그런데도 쓰러졌어. 뭐, 모르겠어. 갑자기 욕조에서 진짜 죽은 거야? 맥박이 거의 안 뛰어. 둘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럼 어떡해? 일단 계획대로 해야지. 하지만 수면제를 안 먹었잖아. 부검하면 들통날 텐데. 수진이가 어제 우리한테 그랬잖아.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모르겠어. 일단 119에 신고해야 해.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먼저 확인할 게 있어. 뭐, 통장, 비밀번호 적어둔 메모. 그 순간 정말로 소름이 돋았어요. 아내가 죽었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게 통장 찾기라니. 남편이 욕실을 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랍을 뒤지는 소리, 가방을 뒤지는 소리. 찾았어? 아직. 빨리 찾아. 119 부르기 전에. 15분 후 찾았다. 어디 있었어? 책상 서랍 안쪽에. 비밀번호는? 여기 적혀 있어. 좋아. 그럼 이제 신고해. 남편이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우리 집이요. 제 아내가 욕조에서 익사한 것 같아요. 목소리 연기가 정말 완벽했어요. 당황한 목소리, 떨리는 목소리, 슬픔이 섞인 목소리. 만약 제가 이 상황을 모르고 들었다면 정말로 아내를 잃고 패닉 상태에 빠진 남편으로 들렸을 거예요. 네. 주소는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우성 아파트 1703호요. 맥박이요? 잘 모르겠어요. 거의 안 뛰는 것 같은데. 네. 빨리 와주세요. 전화를 끊었어요. 언제 온대? 5분 안에 온대. 그럼 준비해야지. 둘이 무언가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혹시 모르니까 수면제 병은 치워. 어디에? 내 가방에 넣어. 그리고 장례식장 예약 서류도. 알았어. 통장 사본은? 이미 복사해뒀어. 보험 서류는? 집에 두고 가야지. 나중에 청구할 때 필요하니까. 이 사람들 정말 치밀하게 준비했네요. 5분 후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구급차가 도착한 거죠. 현관문 여는 소리, 구급대원들이 들어오는 소리. 환자분 어디 계십니까? 욕실이요. 이쪽이에요. 발소리가 가까워졌어요. 어머, 환자분. 구급대원이 욕조로 다가왔어요. 차가운 손이 제 목에 닿았어요. 맥박이 매우 약합니다. 즉시 이송해야 합니다. 들것 가져오세요. 저는 계속 연기를 이어갔어요. 눈을 감고 숨을 최대한 얕게 쉬고 몸에 힘을 완전히 빼고 환자분 이동합니다. 구급대원들이 저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어요. 보호자분도 같이 가십시오. 구급차에 실렸어요. 사이렌 소리와 함께 병원으로 향했어요. 구급차 안에서도 계속 연기했어요. 구급대원이 산소 마스크를 씌워줬어요. 환자분 들리면 대답해 보세요. 대답하지 않았어요. 의식이 없습니다. 혈압 측정합니다. 8050입니다. 저혈압 상태입니다. 평소 제 혈압은 12,080 정도였어요. 정상이었죠. 하지만 긴장을 완전히 풀고 호흡을 조절하니까 혈압이 내려간 거예요. 병원 도착까지 5분입니다. 그 5분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응급실에 도착했어요. 익사 환자 들어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달려왔어요. 활력 징후는 혈압 8050
맥박, 미약, 의식 없음. 즉시 검사 시작합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죠. 의사가 제 눈꺼풀을 들어 올렸어요. 펠라이트로 동공을 비췄어요. 저는 최대한 동공에 힘을 빼려고 노력했어요. 동공, 반응 느림. 산소 포화도 체크. 92%입니다. 심전도 부착. 차가운 패드들이 제 가슴에 붙었어요. 심전도 소리가 울렸어요. 의사들이 계속 검사하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아주 살짝 눈을 떴어요. 한쪽 눈만, 아주 조금만요. 의사 한 명과 눈이 마주쳤어요. 저는 재빨리 입술에 손가락을 갖다 댔어요. 쉿. 의사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했어요. 저는 다시 눈을 감았어요. 의사가 뭔가 눈치챈 것 같았어요. 잠깐, 다른 분들은 나가주시겠습니까? 환자분 상태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의사가 제게 다가왔어요. 환자분,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눈을 떴어요. 도와주세요. 무슨 일입니까? 남편이 저를 죽이려고 해요. 의사 얼굴이 굳어졌어요. 지금 무슨, 제발이요. 지금은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일단 제가 죽은 걸로 해주세요. 하지만 그건 제발요, 선생님. 제 목숨이 달린 문제예요. 의사가 잠시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선생님께서 저를 안 도와주시면 저는 정말로 죽을지도 몰라요.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진짜 눈물이었어요. 의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일단 눈을 감으세요. 제가 밖에 나가서 보호자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시 눈을 감았어요. 의사가 밖으로 나갔어요. 보호자분 계십니까? 저요. 제가 남편입니다. 남편이 달려갔어요. 저는 커튼 틈으로 살짝 지켜봤어요. 안타깝지만 의사가 말을 꺼냈어요. 부인은 이미 사망하셨습니다. 그 순간을 저는 정확히 봤어요. 남편의 표정. 슬픔이 아니었어요. 안도였어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게 보였어요. 그렇군요. 남편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연기하는 거였죠. 정확한 사인은 익사로 추정됩니다. 자세한 건 부검을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부검은 꼭 해야 하나요? 가족분이 원하지 않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안 하겠습니다. 아내를 그대로 보내주고 싶어서요. 물론이죠. 부검하면 수면제가 없다는 게 드러날 테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장례 절차는 원무과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편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그리고 복도로 나가서 전화를 걸었어요. 저는 귀를 쫑긋 세웠어요. 언니한테 전화하는 거였어요. 됐어. 의사가 사망 판정 내렸어. 부검은 안 한대. 내가 거부했어. 장례식장은 예약해둔 대로 하면 되겠네. 그리고 보험금 청구는 일주일 후에 할 수 있대. 절반씩 나눠 갖기로 한 거 잊지 마. 그럼 이따 장례식장에서 봐.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그 대화를 듣면서 마지막 남은 미련도 완전히 사라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저를 도와주셨어요. 제 환자 중에도 비슷한 일을 당한 분이 있었어요. 가정 폭력 때문에 가사 상태로 위장해야 했던 분이었죠. 그래서 도와주시는 건가요? 네. 그래서 당신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의사 선생님은 저를 영안실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줬어요. 병원 지하에 있는 작은 휴게실이었어요. 여기서 며칠 지내셔야 할 거예요.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아요. 오히려 감사합니다. 식사는 제가 갖다 드릴게요. 절대 밖으로 나가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의사 선생님이 태블릿 하나를 주셨어요. 영안실 CCTV예요. 여기서 볼 수 있게 연결해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이틀 후 장례식이 시작됐어요.
저는 휴게실에서 태블릿으로 지켜봤어요. 영안실에 조문객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회사 동료들, 친구들, 친척들, 모두들 제 죽음을 슬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슬퍼 보이는 사람은 남편이었어요. 수진이가 갑자기 이렇게 떠날 줄은 몰랐습니다. 눈물까지 흘리더라고요. 정말 완벽한 연기였어요. 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동생아, 언니가 미안해. 더 자주 연락할걸. 오열하면서 빌었어요. 정말 훌륭한 배우들이었어요. 조문객들이 위로했어요. 첫째 날이 지나갔어요.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조문객들이 계속 오고 남편과 언니는 계속 슬픈 척 했어요. 그런데 둘째 날 밤 흥미로운 장면을 봤어요. 조문객들이 다 돌아간 후였어요. 남편과 언니가 영안실을 나와서 주차장으로 갔어요. 저는 급하게 옷을 입고 후드를 뒤집어 썼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뒤를 따라갔죠. 주차장은 어두웠어요. 남편과 언니는 구석진 곳에 서 있었어요. 저는 기둥 뒤에 숨어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녹음 버튼을 눌렀죠. 드디어 끝났네. 남편 목소리였어요. 그러게. 생각보다 쉬웠어. 수진이가 너무 순진했던 거야. 그래도 조마조마했어. 혹시 들킬까봐. 이제 괜찮아. 완벽하게 끝났어. 보험금은 언제 나와? 일주일 후면 청구할 수 있어. 그러면 한 달 안에 나올 거야. 10억. 정말 큰 돈이네. 그러게. 너 빚 5억 갚고 나 빚 4억 갚고 1억은 우리 둘이 나눠 갖자. 좋아. 그런데 준혁아, 응? 우리 이제 어떻게 하지? 뭐가? 우리 관계 말이야.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일단 1년은 기다려야지. 너무 빨리 결혼하면 의심받으니까. 1년이나? 수진이 죽고 바로 처제랑 결혼하면 이상하잖아. 그렇긴 하지만 조금만 참아. 1년만 지나면 우리 당당하게 만날 수 있어. 그리고 둘이 키스했어요. 제가 죽은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말이에요. 저는 그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했어요. 모든 증거를 확보한 거죠. 장례식 셋째 날, 마지막 날이었어요. 발이 나는 날이죠. 오전 10시 모든 조문객들이 모였어요. 영안실 앞에는 50명 정도가 모여 있었어요. 남편은 상주 자리에 앉아 있었고, 언니는 그 옆에 서 있었어요. 저는 의사 선생님과 함께 복도 끝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정말 하실 건가요? 의사 선생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이제 끝낼 때가 됐어요. 조심하세요. 혹시 모르니까 제가 경찰에 미리 연락해뒀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는 검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리고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죠. 심호흡을 하고 영안실로 걸어갔어요. 처음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냥 조문객 중 한 명인 줄 알았죠. 저는 사람들 사이를 지나서 앞으로 걸어갔어요. 남편 바로 앞까지 갔을 때 선글라스를 벗었어요.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를 듣고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제 얼굴을 봤죠. 으악, 남편이 비명을 질렀어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뒤로 넘어졌어요. 수진이? 언니도 저를 보고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귀신이야. 다른 조문객들도 저를 보고 놀라기 시작했어요. 소란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어요. 저는 조용히 웃었어요. 여러분, 놀라셨죠? 저도 놀랐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친구 하나가 물었어요. 제 장례식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저 안 죽었어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어요. 제 남편과 친언니가 어떻게 저를 죽이려고 했는지. 남편이 제게 달려왔어요. 수진아, 이러지 마. 제발. 왜요? 진실을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부터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저는 태블릿을 켰어요. 큰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영상. 일주일 전 그날 밤, 제가 집에 들어갔을 때였어요. 몰래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이었어요. 응, 조문객들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영상. 남편이 된장찌개에 수면제를 넣는 장면. 사람들이 중얼거리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 영상. 제가 욕조에 쓰러진 후 남편이 통장을 찾는 장면. 찾았어. 어디 있었어? 책상 서랍 안쪽에. 좋아. 그럼 이제 신고해. 네 번째 영상. 병원에서 남편이 언니에게 전화하는 장면. 됐어. 의사가 사망 판정 내렸어. 일주일 후면 청구할 수 있어. 그리고 마지막 영상. 주차장에서의 키스 장면. 드디어 끝났네. 수진이가 너무 순진했던 거야. 1년만 지나면 우리 당당하게 만날 수 있어. 모든 영상이 끝났을 때 영안실은 정말 조용했어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요. 그 침묵을 깬 건 제 친구였어요. 이게 진짜야? 네. 모두 진짜예요. 그럼 준혁 씨가 정말로 저를 죽이려고 했어요. 보험금 10억 때문에. 사람들이 남편을 쳐다봤어요. 남편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제 친언니도 공범이었고요. 언니도 마찬가지로 주저앉아 있었어요. 어떻게 친언니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영안실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입니다. 길을 비켜주십시오. 경찰들이 들어왔어요. 5명이었어요. 배준혁 씨, 김수경 씨 계십니까? 저기.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보험, 차기 및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경찰이 수갑을 꺼냈어요. 잠깐만요. 오해예요. 남편이 소리쳤어요. 오해가 아닙니다. 증거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수진아, 남편이 제 발을 붙잡았어요. 제발 나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용서요?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어요. 당신은 나를 죽이려고 했어요. 10억 때문에. 그건 정신이 나가서. 정신이 나갔다고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경찰이 남편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재판은 한 달 후에 시작됐어요. 증거가 명확했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됐죠. 법정에서 남편과 언니를 다시 봤어요. 수갑을 차고 죄수복을 입은 모습이었어요. 피고인 배준혁, 보험 사기 및 살인 미수 혐의가 인정됩니다.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김수경, 살인 미수 공범 혐의가 인정됩니다.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판결이 내려졌어요. 남편은 7년, 언니는 5년. 둘 다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법정을 나오면서 마지막으로 남편과 눈이 마주쳤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줄 감정이 없었거든요. 이혼 절차는 빠르게 진행됐어요. 재산 분할도 없었어요. 남편 빚까지 제가 책임질 이유는 없었으니까요. 오히려 남편이 저한테 위자료를 지급해야 했죠. 하지만 남편에게 재산이 없어서 받지는 못했어요. 보험금 10억도 당연히 못 받았고요. 보험 사기가 인정돼서 보험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됐거든요. 그리고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6개월이 지났어요. 저는 여전히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지 않아요. 제 자신을 위해 살고 있죠. 주말에는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요. 취미 생활도 시작했어요. 그림 그리기를 배우고 있어요. 항상 해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거예요. 이제는 제 시간이 생겼으니까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17층 아파트는 너무 많은 기억이 있었거든요.
새 집은 햇살이 잘 드는 2층 빌라예요. 작지만 아늑하고 편안해요.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날 밤 제가 직감을 무시하고 그냥 집에 들어갔다면 어땠을까? 아마 정말로 죽었겠죠. 그리고 남편과 언니는 10억을 나눠 갖고 행복하게 살았겠죠. 제 죽음 위에서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살아남았어요. 직감을 믿었고 용기를 냈고 싸웠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서 있는 거죠. 어제 남편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교도소에서 보낸 편지였어요. 처음엔 읽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호기심이 생겨서 결국 읽었죠. 수진아, 매일 후회하고 있어. 내가 정말 미쳤었던 것 같아. 돈 때문에 너를 죽이려고 했다니. 지금 생각하면 정말 끔찍해. 용서해달라는 말은 하지 않을게. 용서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그냥 미안하다는 말만 하고 싶어. 정말 미안해, 수진아. 그리고 고마워. 신고해줘서. 만약 내가 신고 안 했으면 나는 정말로 살인자가 됐을 거야. 지금은 7년이지만 그랬으면 무기징역이었겠지. 교도소에서 상담을 받고 있어. 왜 내가 그런 선택을 했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배우고 있어. 출소하면 다시는 그런 짓 안 할 거야. 제대로 된 사람이 될게. 너도 행복하게 살아. 너는 그럴 자격이 있어. 준혁. 편지를 읽고 나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남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또 연기하는 걸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저는 더 이상 그 사람과 함께하지 않을 거예요. 7년 후 출소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끝났어요.